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페이지는 3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에 B는 정지해 있었고 이거 운동량 보존으로 일단 B의 나중 속도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뭐 샘물에서 다 연습을 해보고 오셨겠지만 리뷰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운동량은 3mv, 여기서 운동량은 빵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되기 때문에 이거 부호 꼭 잘 붙여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4mv가 나와야 돼요. 그럼 따라서 속도가 플러스 2v가 되겠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 합이 충돌 전에 합이 플러스 3mv잖아요? 그럼 충돌 후에 합도 플러스 3m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mv라고 B의 나중 운동량을 찾아낸 거죠. 아니면 어떻게 풀 수도 있어? 지금 A가 얼만큼 변했어요? 운동량이? 마이너스 4mv만큼 변했죠. 그러면 B는 얼만큼 변해야 돼? 플러스 4mv만큼 변해야 되기 때문에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량 관점으로는 어떻게 풀죠? 지금 이 질량이 M짜리가 몇 V 변했어? 4V만큼 변했죠. 그럼 질량이 2배가 무거운 이 2M짜리는 2V밖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플러스 2V가 된다고 암산으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충격량인데 충격량이라는 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델타 P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정지한 게 운동량이 플러스 4mv가 됐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어차피 이것도 샘물에서 말씀드렸죠.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어때요?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B의 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문제에서 아까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 A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죠. 그 A의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3mv고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이기 때문에 A가 변한 운동량이 4mv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가 4mv니까 굳이 B에 대한 걸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굳이 B의 속도를 찾는 게 아니라 A로서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98번은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평균인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샘물에서 많이 봤어요. I는 F 델타 T 그리고 얘는 델타 P 이렇게 식이 연결되고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언제부터 어디까지래? 0.1부터 0.3까지니까 시간에 몇 초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0.2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량은 얼만큼 변했어? 지금 질량이 2kg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속력은 이만큼 변하죠. 그러면 얘가 m 델타 v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2랑 2니까 4가 나옵니다. 4. 자, 그러면 f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게 4가 나오니까 넘겨보시면은 f는 20이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죠. 처음에 A는 질량이 2kg인 A는 6m/s로 달려가고 있고 B는 3m/s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딱 부딪혔을 때 이 면적, 이 만드는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델타 P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A에게 해당되는 거기도 하면서 B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12고요. 얘 운동량은 얼마예요? 플러스 9죠. 그럼 얘네 둘이 꽝 부딪히면은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B는 A를 왼쪽으로 밀어주잖아요. 그럼 이 넓이만큼, 이 6만큼이 얘는 더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운동량에서. 그래야지 어차피 합은 보존될 거거든요. 얘가 더해지는 만큼 얘가 빠져야지 합은 보존될 거니까. 그럼 얼마가 나오죠? 요거는 15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새롭게 6이 나오죠. 그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충돌 후에 A, B의 속력이 궁금한 건데 이 지금 운동량이 6인데 2kg이기 때문에 속도는 플러스 3이 되고 여기 그럼 플러스 3 그리고 얘는 어때요? VA가 플러스 3이고 VB는 15에 3kg이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답은 뭐가 나오죠? 3번이겠네요.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 푼 거랑 되게 유사하죠. 문제 자체가. 얘는 서로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을 한번 위에다가 써봅시다. 요거는 플러스 16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부딪혔을 때 넓이가 18이기 때문에 얘는 18만큼이 더해지면 되는 거고 요거는 18만큼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12가 되거든요. 그럼 질량이 3kg이기 때문에 얘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속도가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속도가, 그리고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kg인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이 속도가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게 작용한 충격량이란 이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8이 맞는 거죠. 그럼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게 작용한 평균 힘 물어봤는데 우리 델타 P가 얼마야? 이 넓이가 델타 P잖아요. 그게 바로 18이란 말이야. 근데 걔는 뭐라고 쓸 수 있죠? F 델타 T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델타 T가 0.2잖아요. 그럼 넘겨볼까요? 그러면 18 곱하기 5가 F가 되는 것이므로 계산해보시면 90 맞습니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충돌이 끝난 후 B의 속력은 4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처음에 이 정지해 있는 A라는 물체를 망치로 꽝 하고 쳤더니 속도가 정지해 있다가 3V로 쫙 올라갔어요. T0초 동안.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히면서 속도가 음수로 변했다는 거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5V만큼이 변하면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평균 힘의 크기를 찾는 거야. 평균 힘의 크기 B.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균 힘을 물어보는 거고, 평균 힘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했죠? 계속 하고 있죠? F 델타 T는 델타 P잖아요. 그 내가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그리고 구하는 게 평균 힘이면 뭐만 알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질량이, 이 A라는 친구의 질량이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변화량의 B가 운동량의 B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3V 변했잖아. 그럼 운동량은 3NV 변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5V 변했죠. 그럼 운동량은 5NV 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 변화량이 3P라고, 3P. 여기서 변화량은요 5P라고요, 5P. 근데 그거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평균힘 아니야? 그럼 이거를 T0로 나눈 값과 이거를 3T0로 나눈 값, 이게 바로 평균 힘의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3 곱하시면은 9대 5가 바로 평균 힘의 B가 되는 거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샘물에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내용이죠. 공을 잡을 때 어차피 선생님 봐보세요. 중력과 속도가 10이래. 그럼 1초 때 속력은 얼마야? 어차피 10이에요. 어차피 10. 근데 이 상태로, 그리고 그럼 여기가 지금 딱 그 닿는 순간의 운동량이 얘랑 질량을 곱하시면 되겠죠. 근데 멈췄을 때 운동량은 둘 다 빵이란 말이야. 그럼 델타 P가 동일하죠. 근데 내가 이거 글러브를 아래로 길게 빼면서 받게 되면 뭐가 늘어나? 이 충격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F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였죠.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의 속력은 10m/s이다. 맞아요. 1초일 때. 그 다음에 AB가 1초부터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충격력을 물어보면 다르죠. 충격력은 길게 뺀 B가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A랑 B가 1초부터 정지할 때까지 중력이 B에 한 일은 A에게 한 일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 그 역학적 에너지를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못 풀 수도 있겠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은 어떻게 풀면 돼요? 어차피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는데 이동거리가 B가 훨씬 더 크잖아요? B가 더 길겠죠? 이 넓이만큼 이동거리니까. 그러면 중력에 비해 한 일이 이동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질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A의 질량이 2kg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그 3번, 그러니까 그 질량 관점으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봐보세요. A는 속도 얼만큼 변했어? 8만큼 변했죠. 5에서 마이너스 3 됐으니까. 그럼 B는 2만큼 변했죠. 이거 왜 그런 거야? 얘는 8 변했고 얘는 2 변했다고. B가 몇 배 무거웠던 거예요? 4배가 무거웠던 거야. 그럼 지금 A가 2kg니까 B는 8kg인 거 바로 암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질량 관점의 장점은 암산이 쉽다는 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104번. 자, 처음에 내가 A를 쐈대요. A를 쐈대. 그럼 이거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볼까요? 그럼 A가 지금 처음에 딱 쏴졌기 때문에 2P인 거야, 2P.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운동량이 확 줄어들어서 음수가 돼. 운동량이 음수가 됐다는 거는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A랑 B가 충돌하면서 A는 뒤로 튕겨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 지금 보시면 B가 운동량이 0이었다가 이렇게 슉 하고 늘어났죠. 근데 이거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내가 처음 B의 운동량은 0이고 A의 운동량은 2P였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이 빨간 색깔 A가 마이너스 P가 됐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은 3P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려간 만큼 노란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 B는 C를 향해서 다가가겠죠? 쭉 다가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 C랑 충돌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B 같은 경우는요, C랑 충돌한 이후에도 음수가 된 건 아니잖아, 운동량이. 그렇기 때문에 가던 방향을 계속 유지해요. 속도는 떨어졌겠죠, 속력은. 그러나 가던 방향은 유지한다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됐어요? C는 계속 정지해 있다가 여기서 이제 B랑 만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C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2칸 떨어지는 만큼 초록색은 2칸이 올라가겠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충돌 전과 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A는 맞죠? A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니은 B가 C랑 충돌한 이후에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요거 물어보는 거야. B랑 C.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B의 질량은 C의 2배래. 얘 질량이 C의 2배래요. 그럼 여기가 이 M이 나오고 M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량은 2대1이죠. 그러면 속력의 B는 4대1이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운동량의 B가 2대1이거든요. 그쵸? 2대1. 따라서 속력은요, C의 속력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겠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B가 받은 평균 힘은 A랑 충돌할 때랑 C랑 충돌할 때를 비교하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했죠? 이제 외우지 않았어요? 평균 힘은 뭐분의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P예요. 그럼 여기 이 앞부분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쓰면 돼? 3P를 뭐로 나눠줘? 2T로 나눠줘. 그 뒤에는요? 2P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T로 나눠주면 돼. 그럼 개수 한번 넘겨봐. 3대 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충돌할 때가 더 컸던 거야? BC가 충돌할 때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은 A와 충돌하는 동안이 크다는 잘못된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 3M짜리 물체가 V0로 등속 운동하다가 정지한 B를 꽝 쳤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속력은 B가 A의 2배다. 그럼 여기 그냥 이 라지 V로 써주시고 여기는 그냥 라지 V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가 나와? 3mv0가 나오고, 그리고 충돌 후 나중 운동량은 3m 라지 V에 2m 라지 V니까 5m 라지 V가 나오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충격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 라지 V가 뭔지를 구해봐야 돼요. 그럼 라지 V는 넘겨보시면 5분의 3 스몰 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구해볼까요? 5분의 6V가 되겠네. 이렇게.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지만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A가 B로부터 받은 거나 B가 A로부터 받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잖아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야? 5분의 6mv가 됐죠? 이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B로 푸는 게. 그럼 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 재작년 정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운동량 보존으로 결국에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학생이 A랑 B라는 물체를 붙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가고 있죠. 그럼 이때는 질량이 총 몇 킬로야? 70kg고 2m/s니까 이때 토탈 운동량은 얼마가 나와요? 토탈 운동량은 2 곱하기 70인 140이 나옵니다. 140 플러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 얘는 정지하고 얘는 각각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8배래요. 이런 몇 배라는 조건이 나오면 상대값으로 잡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 8P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마이너스 P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운동량의 합이 140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7P예요. 그게 140이 나와야 되니까 P는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는 160이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뭐래?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임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반대로 B가 학생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판단하면 된다고요. 지금 내가 여기 운동량 얼마였어? 여기서 얘 운동량 요거랑 요거랑 곱하시면은 P는 40이 되죠. 40. 근데 여기서는 B 운동량 얼마예요? 160이죠. 그럼 델타 P가 얼마야? 120만큼이 늘어난 건데 얼마 몇 초 걸렸대? 0.5초 걸렸대요. 0.5초 걸렸대. 그럼 그게 바로 평균 힘이 되는 거니까 240인 2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꼭 처음 풀면은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에서 아마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 우주인의 질량은 EM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A랑 B의 박스는 각각 M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처음에 V0의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때 운동량은 얼마야? 그냥 4mV겠죠? V0. 근데 그때 하나씩 민대요. 물체 하나씩 민대. 근데 다 민 후에 뭐래? 모두 민 후의 속도는 3분의 1 V0가 된대. 그리고 A, B의 속도는 서로 같으면 충돌하지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우주인이 A랑 B를 모두 날렸을 때 이렇게 얘네의 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라지 V로 쓸게. 그 다음에 얘 속도가 얼마가 돼요? 3분의 1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질량은 EM이었잖아. 그럼 이거 운동량이 얼마가 돼요? 3분의 2mv0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나머지 운동량을 합했을 때 2m 라지 V죠. 이걸 전부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이 4mv0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3분의 10mv0이기 때문에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3분의 5v0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5v0겠지.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A만 밀 직후에 A를 밀고 A만 밀었죠? 그 다음에 B를 들고 있을 때 그때 우주인의 속도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운동량을 이미 얼만큼을 써버렸어? 3분의 5mv만큼의 운동량을 A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붙어있는 얘네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그게 바로 3분의 12가 나와야 되니까 더했을 때 3분의 7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운동량이 3분의 7mv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질량이 얼마지? 2m하고 m이죠. 그럼 3m이지. 그럼 얘를 3m으로 나눈 값이 바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9분의 7v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지금 용수철 당겼다가 놔주고 있죠. 기억나세요? 놓자마자 어떻게 돼? 요거는 3V, 얘는 V. 질량하고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이렇게 바로 두면 안 된다는 거. 왜? 지금 이미 V라는 문자는 여기서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라지 V랑 3 라지 V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스몰 V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얘네 둘이 하나의 물체가 돼서 운동한대요. 근데 지금 B의 운동량은 얼마야? 3mv죠. 그럼 얘네가 붙은 다음에도 3mv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붙어있을 때는 질량이 m하고 2m이니까 이미 질량이 3m이죠? 그럼 얘는 그냥 V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3V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분리된 A랑 같다. 맞아요. 어차피 얘도 3mv니까. 그 다음에 디귿. B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충돌 직전 B의 운동에너지와 같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운동에너지 공식이 뭐죠? 여기다 2분의 1 mv 제곱 직접 계산해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충돌할 때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학습이 다 끝난 후에 따로 다뤄드릴 예정이거든요. 충돌할 때 우리가 충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탄성 충돌하고 비탄성 충돌. 근데 이게
딱 붙어서 가는 경우, 충돌 후에 딱 붙어서 가는 경우를 우리가 비탄성 충돌, 그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는 에너지가 무조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학습을 하고, 아니면 그 샘물 특강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일단 모든 모의고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번 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109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B랑 C랑 용수철을 묶은 다음에 딱 떨어지면은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은 크기는 같겠죠. 방향은 반대고. 그 다음에 여기 충돌한 후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마이너스 P가 될 테고 여기도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근데 지금 질량이 여기 전체가 3m이고 여기는 전체가 4m이죠. 그러면 속도의 비는 그러니까 질량이 지금 3대 4기 때문에 속력의 비는 4대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A가 B한테 주는 충격량과 D가 C한테 주는 충격량이거든요. 지금 A랑 D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근데 얘는 4V가 된 거고 얘는 3V가 된 거야. 그럼 A의 운동량은 4mV만큼 변한 거고 D의 운동량은 3mV만큼이 변한 거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게 풀리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1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0번. 자, 이런 거 풀 때 질량 관점으로 풀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보세요. 얘 질량 M짜리잖아. 근데 B랑 충돌할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이거 얼만큼 변했어요? 5V 변했죠. 5V. M짜리가 5V 변했다고. 그럼 5M짜리는 몇 V 변해야 돼? 역수니까 V만큼만 변하면 돼요. 다시 M짜리가 5V 변했으니까 더 무거운 5M짜리는 5배가 덜 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V만 변하면 된다고. 그럼 플러스 2V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떠죠? 얘 정지했죠. 근데 붙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에서 뭐라 돼 있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때 충격량 얼만큼 받았죠? 자, 얘 5mV였는데 10mV가 됐으니까 얘는 5mV가 돼. 이렇게. 근데 걔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2배래. 그럼 B가 C로부터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2분의 5mV만큼 받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받는 게 2분의 5mV를 받았다는 거예요, B가. 지금 이거 10mV죠. 그럼 왼쪽 방향으로 지금 C가 B를 왼쪽으로 밀어주니까 2분의 5mV만큼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분의 15mV가 되죠. B의 운동량이 2분의 15mV가 된다고.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질량으로 나눠보시면은 2분의 3V가 되죠? 2분의 3V.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C의 질량 찾는 건데 이것도 제가 질량 관점으로 풀어볼게요. 이거 2V였는데 2분의 3V로 떨어졌죠. 그럼 얼만큼 변한 거야? 2분의 1V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 2분의 3V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C가 더 잘 변한 거야. 몇 배 잘 변한 거야? 3배가 잘 변한 거야. 왜? 얘가 B보다 3배가 가벼웠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량 관점으로 푸는 거 잘 학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1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1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방금 전 문항하고. 보시면 4V가 3V가 됐고요. V가 3V가 됐죠. 얼만큼 변한 거야? 얘는 V만큼 변한 거고 얘는 2V만큼 변한 거예요. 왜? A가 2배가 무거웠던 거지, B보다. 그럼 질량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대1로. 그 다음은 어떻죠? 이 전체 덩어리는 3M인 거야, 질량이. 근데 얘가 3V가 V가 됐고 정지한 게 V가 됐죠. 그럼 얘는 2V만큼이 줄어든 거고 얘는 V만큼이 늘어난 거야. 왜요? 얘가 덜 늘어났지, 2배. 2배가 무거웠기 때문인 거라고. 그럼 이 전체가 3M이기 때문에 얘는 6M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얼마야? 그냥 4번이죠. 그러니까 질량 관점을 쓰면요,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 심심할 때 이거 시간 관점이나 개체 관점으로 풀어보시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항이고요.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충격량의 크기랑 충돌 시간 나와 있죠? 봐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질량이 3kg인 물체가 2m/s 속력으로 등속운동하여서 벽하고 충돌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V로 튀겨나왔대. 근데 이게 충격량이 의미하는 게 델타 P 아니에요? 델타 P? 그쵸? 그럼 이게 3k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근데 그만큼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튕겨나온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이 돼야 되고, 그럼 속도는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얘가 이렇게 튕겨서 벽하고 부딪혔을 때 3이 돼, 3. 그럼 얘가 플러스 1이고, 그럼 지금 얘 운동량 3만큼 가지고 있는데 3만큼의 충격량을 가진다면 여기 부딪힌 후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맞죠? 그럼 니은 뭐 볼까요?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A로부터 받은 평균임 그리고 B로부터 받은 평균임은 같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풀면 돼? 이것도 너무 많이 봤죠? 이렇게 나눠보시면 그게 바로 평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뭐가 나와? 90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나와요? 얘는 10 나오나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 거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